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정오의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20, 30대 남자들을 위하여 한 편의 강의를 열겠습니다. 저 인간이 뭔 얘기를 하려 그러나 하면서 또 예도 TV에 은근히 20, 30대 남성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다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저 인간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 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도가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부모님들은 니네들이 아직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렇다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질책하기도 했죠. 그죠?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부모님들은 니네들이 아직 군사 정권을 경험하지 못해서 독재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질책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극우의 세계로부터 탈출시키려고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됐는가 하면요, 이런 극우화는 이제 사회적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순진한 진단을 갖고는 미래 사회를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 젊은이들의 극우화, 이것은 세계적 현상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트럼프 현상 역시도 여기에 한쪽 발을 딛고 있어. 그죠? 그런데 미국의 젊은이들의 극우화가 대한민국과 유사해진 이유는 그건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민자 문제, 이런 것들은 미국과 유럽이 거의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오바마 지지자들이 어떻게 트럼프 지지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오바마를 지지했던 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이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그죠? 특히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프랑스 68 좌파 운동을 통하여 촉발되었던, 그죠? 철학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죠? 여성 운동, 페미니즘 운동, 흑인 운동, 소수자 운동, 그리고 탈식민지 운동, 이런 것들이 지성인이라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 이건 오바마의 상징인 거야.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그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런데 왜 이런 PC주의라는 용어가 생겼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반 PC주의가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어서 이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회적 현상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왜? 니네들이 아직 독재를 겪지 않아서 그래.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이러면서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해봐. 니보다 더 잘 알아 이 새끼야. 개소리 하지 마. 이러고 속으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뭐 웃으면서 뭔 얘기하냐고. 뒤에 가서는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바마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옮겨간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본주의적 발달의 정체 현상이라든지 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고 일종의 패배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찌질한 놈들이 만나서 찌질하게 또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어떤 기득권 챙기기에 의하여 상대적 박탈감도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를 봐도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기획할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을 봐서 희망을 두려고 해도 뭐 올바른 이야기인 것 같아. 페미니즘, 뭐 흑인 운동, 소수자 운동, 탈식민지 운동,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권리에 대한 사유들, 뭐 다 옳은 거야. 그런데 현실에는 빵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세계는 이런 정치적 올바름, 이런 철학적 올바름과 같은 이런 개소리를 갖고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이 어떻게 보면 극우화를 만들어내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의 이런 극우화가 가속화된 것은 주식 커뮤니티나 코인 커뮤니티 있죠. 그죠? 그러니까 희망 없는 젊은이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딴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다 잃겠죠. 그죠? 그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당연히. 그게 자본주의의 영웅주의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거기에서 돈을 잃은 자들끼리 서로를 격렬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을 개탄하면서 서로 연대가 형성되는 거야. 솔리데리티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철학적 자양분을 준 자는 조던 피터슨이고 얘도가 이미 지적과의 논쟁을 통하여 조던 피터슨에 대하여 4년 전에 이미 비판적 강의를 해놨잖아. 철학자가 볼 때는 너무나 철학적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대화나 논평을 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일론 머스크는 이런 절망한 개미들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듯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극단적 자본주의의 정체 현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들이 오갈 것을 모르고, 그래서 대학에서 배웠던 이런 인권 운동들, 이런 걸 갖고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왜 흑인 운동만 있어야 돼? 왜 여성 운동만 있어야 돼? 왜 탈식민지 운동만 있어야 돼? 이건 역시 역차별 아니야? 하면서 근본주의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갖고 오면서 이걸 역으로 뒤집는 역차별주의,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주식과 코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연대가 형성되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현실은 이런 상아탑에서 배운 이런 거 갖고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의 공유를 통하여 자기들끼리 위로를 받으면서 패배자와 찌질한 자들이 서로 만나서 공유하고 우리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한번 봐봐 여러분. 그리고 성공했어.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전체는 아니고 일면인 거야. 이거는 트럼프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이걸 갖고는. 그러나 극우화에 대한 현상만을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배운 거 뭐 다 좋은 소리는 하는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펴지 못한 거야, 오바마 역시도. 이런 인물 갖고는 안 된다. 이준석이는 뭐 오바마, 케네디 온갖 걸 다 팔면서 흉내를 내고 그러죠, 그죠? 얼마 전에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이제 극우가 점점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강력한 지도자를 꿈꾸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이 극우화되는 거는, 그죠? 기성세대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득권을 챙기고 사회를 경직시키고 지네들끼리만 밥그릇을 챙겼으면 이런 게 나타나느냐.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리고 지금 50, 60 세대가 갖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빚진 마음은 젊은이들에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면서 어떻게 너가 극우에 빠질 수가 있냐. 패배주의에서 빨리 벗어나라 하면서 백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하는 새끼는 기득권을 챙긴 그런 장가야. 우리가 자랄 때는 뭐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의무 군대까지 있잖아. 군대도 의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또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른 상황인 거야. 이건 이스라엘하고, 뭐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를 가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와 지금의 5060 세대, 뭐 40대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죠? 대화의 단절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5060 세대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오히려 지성인이라면 그거는 뭐 기본인 거야. 얘도 독일에서 한강 작가 강의를 했는데 댓글에 한 상당히 많은, 한 7개는 달린 것 같아. 페미니어가 쓴 거를 뭐 대단하다고. 이런 댓글을 쓴 자들이 예도 TV를 봐온 자들이 꽤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그때도 한번 충격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남성들은 어떤 대화에서 어떤 단어만 들어도 이 여자가 페미니즘을 하는 여자인지 아닌지를 골라낼 정도로 그렇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소수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그럼 얘도가 강의를 왜 하겠어? 사회적 구조가 됐다니까, 여러분. 그냥 뭐 소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를 형성해서 이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페미니즘 운동이 극단화될 때 여성끼리도 그 의견이 달라지잖아. 그죠? 뭐 남성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런 반페미니즘적 사고가 어느 정도까지 정치화됐는가 하면은 이 페미니즘이 극단화돼서 사회를 경직시킬 때보다 이들의 연대가 훨씬 더 튼튼합니다. 이들은 뭐 엄청난 그런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그 연대적 능력이 장난이 아닌 거야. 파괴력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분노와 혐오, 그 다음에 특정 성에 대하여 혐오 감정을 갖는 그런,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온실이 자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20, 30대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10대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과 대화를 통해서 구구의 세계로부터 구출해냈다. 지금 이런 걸로 박수를 치면서 거기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딴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라고, 이것은. 이미 세계관이 됐고, 이것은 하나의 사회의 구조를 형성해. 이 세대들이 이제 40, 50대가 돼서 사회적 주류로 점점 커갈 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구는 절반으로 줄게 되고, 모든 사회적 구조에서, 그죠? 하부 구조의 다양한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될 거고, 뭐 지금부터 조짐이 이미 있잖아, 그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뭐 사회는 안 봐도 아는 거야.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돼요. 사회의 활력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이 미국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이게 가속화된 거야. 그래서 분노와 혐오의 온실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니까. 이런 정도까지 됐으면 정치권은 결코 순진해서는 안 돼.
이런 정도까지 됐으면. 그래서 니네들 뭐 반페미니즘 뭐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또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뭐 신남성연대 이러면서 혐오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쁘다 이러고 그냥 뭐 놔두면 뭐 그냥 될 것 같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계속 PC주의로 나가면서 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한다? 아이고, 이게 됐으면 지금 여러분 봐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계엄을 했는데도 그걸 옹호하면서 법원에 들어가서 모든 걸 파괴하고 하면서도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지점까지 온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그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극우화된 것과 같이 가요. 대한민국은 지금 젊은 세대들 역시도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래 우리는 뭐 주류도 아니고 우리는 패배주의자고 우리는 찌질한 놈들이야. 뭐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국힘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도 아니야. 민주당을 향해서도 냉소적이고 국힘을 향해서도 냉소적인 거야. 뭐 양쪽 다 현실을 보면. 그런데 윤석열이는 트럼프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야. 주디를 갖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만 갖고 교육시키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인. 그래서 지지한다는 자들도 많은 거예요. 얘도 사실은 이런 정도까지 깊이는 몰랐어. 그런데 예도처랑 모임에 오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대화하면서 또 알게 된 것도 있고 그 원함과 분노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방식으로 풀 수가 없다니까. 그냥 저 꼴통 새끼들 이래서 정말 무식한 놈들 대학 공부 다 필요 없어. 민주주의 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돼. 이런 배부른 소리를 갖고는 이들과 결코 이들이 페미니즘을 모르겠어. 그러나 그걸 알아도 그 페미니즘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통하여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정적을 죽이고 범죄자를 때려잡는 수준으로 극단화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것을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등산을 하다 젊은이를 만났는데 지금 성교육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문재인 시대의 영상인지 그건 몰라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때 영상에서 나는 너보다 힘이 세 여자아이들 이렇게 보고 남자아이가 가서 그래서 나는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는 그런 대화를 이렇게 성교육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부모가 열받아서 와갖고 막 여기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뇌시키는 것처럼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게 바른 사회예요, 선생님? 하면서 나를 막 나보고 내가 뭐 했나? 뭐 나보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했구나. 그때 알았지. 그래서 초등학교 남자아이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도 가야 되고 우리는 자라면서 남자라고 더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데, 어? 여자라고 뭐 대학을 안 가고 뭐 그렇게 가부장 사회에서 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사회에서 우리를 대변해주는 정치적 담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을 못했어. 나는 거기에 대하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끔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뭐 이거를 뭐 논평하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다 아는, 여러분들이 잘 보는 뭐 유시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있잖아, 뉴스공장, 이름도 까먹었네. 뭐 나와서 뭐 그냥 비난만 하지. 이런 자들이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게 뭐야? 그들은 이미 페미니즘에 빚지고 있는 세대예요. 지금 세대랑은 다르다고 그게. 그리고 지금 사회가 가부장적인 건 아니지만 뭐 남성 우월주의 사회다. 뭐 20, 30대 여성들은 또 그렇게 말하겠죠.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5, 60대, 70대까지 세대가 페미니즘은 당연한 거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가 경험한 페미니즘은 또 다른데 그걸 막 교육시킨다? 안 맞지 당연히. 개소리 하는 거야. 응? 자기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수준인 거지 뭐 얘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냐고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문재인이가 무슨 뭐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의 기본서인 그죠? 보부아르의 제3의 성을 읽었겠어. 아니면 거기 정책을 펴는 자들이 얼마나 철학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뭐 지식이 깊겠냐고. 정치화해서 어부지리를 얻은 새끼들인 거지. 크리스테바를 알겠어. 락강의 남근을 뒤집어서 그죠? 비판했던 이리가레를 알겠어. 손탁을 알겠어. 버틀러를 알겠어. 응? 그래 공부는 안 돼. 내가 무슨 사유도 안 되면서 무슨 철학이 있어 거기에? 나는 페미니즘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몇 년 동안 사냥을 했잖아. 남자들, 젊은 애들 특히. 온갖 사회의 어떤 지하로 나눠놓고 그냥 뭐 이준석이만 욕하면 그게 끝나는 거야. 이준석이가 남녀를 갈라놓은 거예요. 나쁜 새끼들. 이준석이가 왜 성공할 수 있었어? 그 잔대가리를 갖고. 그것까진 못 나가. 왜?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비판을 하면 또 싫어하거든. 민주당에서 문재인이가 썼던 그 페미니즘 정책 그죠? 그게 페미니즘 정책이야. 모든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페미니즘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철학자들은 그죠? 남녀의 공존을 이야기해. 대개 상호 주체적인 어떤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한다고. 다 각각의 페미니즘적 사고는 다르지만은 결국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부터 시작해. 그런데 남성 중심적 담론을 갖고는 여성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언어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여성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은 남성의 눈과는 다르다.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게 페미니즘이잖아, 철학적으로. 그래서 남성들, 니네들은 여성들이 세계를 이렇게 본다는 걸 배워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호 주체적 공존을 위하여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페미니즘이잖아, 그죠? 아이고, 그냥 뭐 해놓고 정적을 죽이고 범죄자 때려잡고 남자들은 다 범죄자인 것처럼, 응? 위에서 아래로 교육시키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응? 얼마나 웃었는지 얘도는, 응? 아니 문재인보다 페미니즘을 모르겠어? 일반 국민들이 기가 차서 정말 나중에는 보니까 경직돼서 남녀를 갈라서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은 새끼들인 거야. 응? 지 기득권이나 챙기고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치적 기득권을 챙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인 거예요. 응? 그런 정책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이용하니까 이준석 보고만 뭐라 그러고 지네들은 뭐 올바른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를 못 읽는 거야. 정말 무식한 놈이 정책을 그죠 쓰게 되면 이래 되는 거야. 그 밑에 기획한 새끼들이 페미니즘을 제대로 알겠어? 공존하는 게 아니라 갈라쳐서 싸움 붙이고 극단화시켜서 혐오 감정만 유발하고 이러면 정치적 힘이 강해지거든. 지지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갈라치기 해서 잘 처먹고 잘 산 새끼들이 바로 문재인의 페미니즘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남녀 공존이 있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세계를 보는 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데리다는 그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남성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 그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렇다면 남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공포정치인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을 페미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갔다고, 개새끼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사회가 얼마나 경직됐어. 그러면서 그걸 나중에는 극단적 유교주의 비슷하게 돼서 사회의 낭만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들이 폈던 페미니즘이 그냥 이름만 썼지 모든 페미니즘이 동일하지 않거든. 모든 운동은 경직되면 타자를 죽입니다. 그게 뭐 공산주의든 마르크스주의든 뭐 민주주의 안에도 파시즘이 막 나오잖아. 극단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땐 자기 비판이 필요한데 안 하잖아. 자기 비판한 새끼가 누가 있어? 그게 서구에서 6.8 운동을 통하여 촉발된 그런 페미니즘이야? 공존을 위한 거였어, 그게? 그런 정책을 펴놔놓고 나중에 이준석이가 나타나니까 이준석만 딱 공격하고 자기들은 자기 비판 안 하는 거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하여 뭐 남성의 극우화를 더 가속화시켰어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걱정하면서 정책을 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 끝낸 거야, 무책임한 새끼들이. 그래서 지난 총선 4월 총선에서 그죠? 이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을 찾아내서 다 거르는 게 민주당 어떤 지지자들의 정치적 움직임이었어요.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젊은 세대를 막 뭐라 그래?
어? 그러니까 지금 50대부터 70대까지 그죠? 이 젊은 세대들이 극우화된 자들을 향하여 니네들이 뭐 반페미니즘은 다 좋은 거야. 극단화되는 거는요, 모든 좋은 운동도 극단화되면 타자의 사례를 갖고 옵니다. 도그마틱해지는 거야. 응? 그래서 흑인 운동도 극단화돼서 백인 혐오로 갈까봐 말틴 루터 킹은 그걸 경계하는 연설을 계속했죠. 그래서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이름이 같은 게 아닌 거야. 도금화와 되면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려고 그랬죠. 사회가 경직됐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야? 지네들한테 더 나오는 거야. 어? 인간을 모르는 놈들이 정책을 펴면 이래 되는 거야. 인간학을 모르는 놈들. 그래서 페미니즘은 뭐 무조건 여자를 위한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뭔지. 아니면 반페미니즘은 남자를 위한 거다. 딱 이 수준인 거야. 어? 경직돼 갖고.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예도의 세대에는 그래도 대학가 주변에 가면요, 남녀가 같이 이렇게 친구든 아니면 애인이든 여자친구든 뭐 같이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 지금 여러분들 봐봐.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여성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많은 거야. 어? 그래서 극단화돼서 갈라놓고 공존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사회가 됐다는 거. 얘들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응? 거기다가 이 남성 커뮤니티, 뭐 펜코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는 일베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극우화 현상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연대를 형성했는가 하면은 이런 거야.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딱 여러분 생각해봐. 어? 탱크, 뭐 계엄령을 통하여 장갑차, 헬리콥터가 뜨고 국회에 군인들이 막 들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탄핵 집회가 막 가속화되잖아, 그죠? 얘도 6번 참여했는데 갔는데 얼마 있다가 어떤 말이 이제 막 특히 민주당 쪽에 서 나오는가 하면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다 대개 다 여자였다. 여러분 생각해봐. 남자들은 뭐하냐, 찌질한 새끼들. 이러니까 여성들한테 주도권이 넘어가지. 이러면서 또 갈라치기를 한 거야. 뭐 그건 사실일 수 있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예도도 갔을 때 보니까 여성들이 더 많았어. 그건 맞아. 그러나 남성 젊은이들이 없었느냐? 아니요. 남자들도 상당히 많았어. 그러나 여성이 더 많았어. 오케이.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이제 남성 커뮤니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재명 이 새끼가 되면 문재인보다 더하다. 뭐 이래 되면서 지네들끼리 이제 연대해서 이 사단을 벌인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인 거야. 딱 현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민주당은 상당히 큰 당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당이야. 얘도 역시 지지해 왔지만, 지지해 왔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항상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국힘을 지지한다 그러면 국힘이 다 좋아.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다 좋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전체적인 경제정책부터 외교정책 아니면 국방 이 모든 것, 그죠?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문화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나는 그래도 민주당이 나 이런 건 거겠지. 이런 건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지지했다는 자가 민주당을 비판하면 큰일 나는지 알아. 뭐 지금 안 그런 사람도 꽤 있겠지만은 딱 이 수준이에요 정치가. 에? 그래서 이렇게 큰 당들이 생각 있는 당이 그죠?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기성세대로서 사회적 꿀을 빨아쳐먹은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세대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젊은이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이 꼴통 새끼들 하기 전에 왜 이들이 서브컬처로 도피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끼리 연대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런 정치화를 통하여 영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미래 사회가 불안하면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치권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존을 위하여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설픈 PC주의 갖고는 결코 이들을 설득해낼 수 없을 거야. 공론장으로 끌어낼 수 없을 겁니다. 현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20, 30대 남성들 여러분들의 아들일 수 있고 이들이 또 군대 가 있어요. 지금 10대 남자들도 상당히 극우가 되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자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세대에 대한민국에 어찌되었건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게 20, 30대 남자들인 거야. 그렇다면 이들의 극우화를 이런 방식으로 취급해서 사회 구조 하나를 그냥 비난하고 질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바꾼다. 아이고 이해를 못하는데 뭘 바꿔? 대화 자체를 안 하는데 개소리나 하지 말라. 이런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옆차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기성세대의 책임은 뭔지, 사회의 기득권을 잡은 자들, 정치를 통해서 현실을 바꿔가는 자들이 인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구구적 현상이 젊은 세대들에게 정착되고 이게 무서운 어떤 파급력을 갖고 사회의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공동체의 책임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들한테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고 말하는 새끼가 이들을 나누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택도 아닌 그 정도의 페미니즘은 국민들도 다 알아. 우리 5, 60대 어디다 국민을 교육시키고 지 맘대로 사회를 경직시켜. 나쁜 놈들. 맞잖아요. 뭐 새로운 게 있어. 뭐 주장한 나는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페미니즘이 뭐 이래 돼서 공존하는 사회가 되는 거야. 개념 없는 인간들. 그래서 그 원인이 자기한테는 없는지 자기 비판은 없고
뭐 이준석이만 뭐 이 새끼 갈라치기 했어 뭐 이러면서 그냥 책임만 떠넘기고 자기들은 다 잘한 것처럼. 참. 그래서 이걸 그냥 둔다. 나는 내 아들을 구구의 세계에서 구출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면서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는, 현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들 전체를 그냥 사회로부터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책임을 느껴야 되고, 이렇게 희망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하여 먼저 자기 비판부터 하면서 대화의 공론장으로 끌어내야 되고요. 참여하도록. 그리고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 나중에는 이게 극단화되게 되면은 무서운 사회적 분노와 혐오와 정말 폭력까지 가는 무서운 힘이 사회 지하에서 자라고 있는 거야. 온실 속에서.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거야. 많은 철학자들이 트럼프가 나타났을 때 뒤통수를 때리면서 고민하는 것처럼.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